우리 경제 주역인 베이비 부모의 은퇴와 함께 또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이 빚을 진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소득이 줄고 부채가 많아지는 세대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장기와 여파 등으로 실물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노년층의 가계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희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결혼과 출산이 줄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해 대한민국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책임질 인구는 줄어드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노년층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내수 위축과 재정 악화 등 경제 사회 전반의 충격이 머지않아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실물 경제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무엇보다 노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250.6%로 전체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았습니다. 노년층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있어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특히 취약합니다.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증폭될 경우 노년층의 가계 부실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 올 들어 빚을 내 투자를 늘리고 있는 2030 세대보다 노년층의 연체율이 더 심상치 않습니다. 30대 이하 연체율은 0.47%로 가장 낮은 반면 50에서 60대 연체율은 2017년 이후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취약차주 연령대별 비중도 30대 이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소득 기반이 취약한 60대 이상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생산성 있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령 계층들이 노동 가능 인구로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 서열제 하에서 경직적인 임금 구조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임금 구조 개편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이 실물 자산을 유동화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부채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